첫 번째 주제는 역대급 순위 경쟁입니다. 네, 올 시즌 역대급 정말 흥행돌풍 이 이면에는요. 역대급 순위 경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든 팀들이 어느 팀 하나 포기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도 더 열광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 일정의 58%를 현재 소화하는 상태고요. 실제 1위 기아는 승률이 5할 9푼 3리, 10위 키움은 승률이 4할 3푼 1입니다. 4, 5할 때 승률의 10개 구단이 이렇게 몰려있는 게 오래간만인데 특히 2015년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에요. 1위와 10위의 격차가 지금 13경기인데 이게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최하위와 1위와의 격차가 32.5경기나 났는데 올해는 10개 구단 모두가 지금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가 근데 이런 와중에 아슬아슬한 것 같으면서도 1위 방어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 시즌 초반에 1위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뭐 크게 내려가는 거 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압도적인 방망이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팀 성적을 보면 타율, 출루율, 장타율, 뭐 득점, 홈런 모든 부분에서 기아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결국 장기 레이스를 잘하려면 투수진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기아처럼 방망이가 막강하면 그런 거를 다 상쇄시키고 방망이만으로도 성적을 하드캐리 할 수 있다. 그거를 잘 보여준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해도 5월 이후로는 약간 불안불안해요. 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기아의 올 시즌의 성적은 외국인 투수 2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클로우 선수가 시즌 아웃되면서 좀 위기가 지금 오기 시작한 거죠. 알드레드 선수를 영입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알드레드 선수는 우승팀의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외국인 투수 교체하는 그 시기까지 기아가 선수를 좀 계속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선수도 지금 스위퍼가 좋아서 이제 지금 잘 통했는데 이 선수가 투피치에 가까운 선수인데 지금 이제 상대 팀한테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수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기아가 올해 다 좋은데 수비가 지금 현재 87개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올해 기아 경기를 잘 보면 뭐 어이없게 갑자기 실책으로 무너지는 경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6월 25일 사직 롯데전도 약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팀이 이렇게 수비 실책이 많이 나오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이범호 감독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1위 팀 감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위를 또 지켜야 되다 보니까 조금 쫓기고 이런 모습이 좀 환하게 좀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시리즈의 김도영 선수 보네드 플레이 이후에 교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보네드 플레이를 하고 바로 뺀 게 아니라 김도영 선수한테 또 타석에서 한 타석을 치게 하고 그 후에 교체로 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뭐 순수한 제 개인 생각. 내피셜인데요. 이제 이범호 감독이 그 이제 보네드 플레이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나 있다가 교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한 타석까지 더 간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감독님들이 이제 선수의 이제 그런 이제 좀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면은 뭐 코치나 선수를 이렇게 혼내다가 요 야구를 좀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그냥 화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기아와 함께 시즌 초반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 있죠. LG입니다. 시즌 초에 부진을 딛고 2위에 어느새 올라 있는데요. 한때 LG 팬에서 시작해서 단장까지 역임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 여기 계시잖아요. LG가 올해 2연패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기아가 계속 좀 위기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LG가 작년에 어느 정도 근접한 전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LG가 우승한 원동력은 불펜과 이제 타선이었거든요. 뎁스가 워낙 강한 팀이었는데 지금 고우석이나 이정용이나 이런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 영향이 있어갖고 불펜이 지금 많이 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전력이 약화된 거예요. LG가 또 2연패를 하거나 왕조를 구축하려면 셀러리 캡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력 보강을 했어야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내부 육성만으로는 왕조 구축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주의 기운이 지금 기아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팀이 우승할 거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아가 무난히 우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즌 초반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보통 1위 팀들이 조금 혹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추락을 할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좀 플루크로 잘했던 선수들이 그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기아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김도영 선수가 굉장히 자기 커리어에 비해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김도영은 그 정도의 재능이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보면 커리어를 할 만큼 해주고 있고 그거를 한 시즌에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다 생각을 해서 사실 기아가 내려갈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지금 기아 우승이 좀 약간 정배 아닌 정배 같은데 지금 야수진의 뎁스 그리고 타선의 짜임새를 보면요. 기아가 막강합니다. 큰 것 한 방을 때려주고 하드캐리 해줄 선수, 뭐 김대영 선수를 비롯해서 나성범, 최용우 이런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 다른 팀, 그러니까 기아를 견제할 팀이 사실 좀 보이지 않아요. 올해 기아가 좀 추격의 여지를 상당히 두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걸 결국 못 쫓아가더라고요. 저는 LG가 강력한 좀 대항마가 될 것 같았는데 LG 역시 불펜진에 공백이 생긴 게 좀 추격을 못한 이유가 아닌가. 네, 그리고 의외로 올 시즌 다크호스는 이 팀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저희 정반골 회장님께서 꼴찌 후보로 뽑았던 삼성이요. 지금 4위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했네요. 저는 일단 삼성 얘기만 나면 좀 땀이 나는데요. 일단 삼성 팬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5연패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이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 올스타 브레이크가 잘 만났다. 그래서 후반기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NC하고의 대결인데 NC는 지금 삼성을 잡아야지만 또 5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고 삼성은 여기서 지면 연패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입장이라서 삼성으로서는 이 연패 그 후반기 첫 경기의 NC전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지금 회장님 옆에 있는데 불경스럽게 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좋아요. 네. 지금 이제 올스타 휴식기 4일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4일은 되게 짧아요. 이 4일 갖고는 그렇게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주일은 쉬어야지 리셋이 될 것 같아요. 삼성 불펜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승환 선수가 좀 부진하고 김재현 선수도 계속 지금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불펜에 지금 전염병처럼 될 수도 있다. 불펜은 이제 덕아웃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연패를, 그러니까 역전패를 당하다 보면 이게 막 음침한 기운이 있어요. 이런 이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테랑 볼펜들이 약간 이렇게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젊은 불펜 투수들 자원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불펜 투수가 이제 투수 엔트리가 13명이면 선발 5명이고 불펜이 8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8명 중에 한두 명은 이제 파이어볼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은 지금 그런 투수가 지금 안 보이죠. 저는 상무에서 제대하는 김윤수 선수를 스텝에서는 선발 5선발로 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저는 잡는 경기 확실히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김윤수 선수가 파이어볼러잖아요. 전형적으로 이 선수를 불펜에서 힘을 보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최충현 선수 같은 경우 근황을 좀 궁금해 하시던데요. 지금 최충현 선수가 지금 아직 공은 잡고는 있는데 실전 경기 투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실전 복귀까지는 8월 이후 뭐 9월이나 돼야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전반기에 상위권만큼이나 치열한 게 또 하위권 싸움이에요. 사실 저는 6월에 이제 한화랑 롯데가 5위까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새 다시 8위랑 9위로 떨어져 있네요. 올해는 지금 하위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 9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팀들이 얼마나 페이스를 계속 끝까지 긁고 가느냐 그게 관건이고 저는 이제 반지 선수가 후반기 첫 3연전에 지금 합류할 예정이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이제 롯데 지금 상승세 분위기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롯데가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수비는 아직도 이 센터 라인이 모자란 감은 있고요. 여기에
포수가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담당 기자들의 팬들 사이에서는 포수 오프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유광남 선수가 주전 포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백이 상당히 크고 손성빈 선수가 이 몫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아직 경험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는 지금 디테일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 좀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롯데는 올해 그 전반기 패턴이 연승이 많고 또 연패도 그만큼 많았는데요.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결국 전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 기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팬들이 느끼는 롯데 체감 성적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배부른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국가대표에도 뽑혔던 윤동희 선수가 한층 스텝업을 했고 나승엽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황성빈 선수도 이제 어느새 타격에까지 눈을 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승민 선수도 확실히 자기 포지션을 잡으면서 다 20대 초중반 선수들인데 또 4명 다 군필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롯데랑 같이 언급했던 팀이 또 하나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는 1위를 하면서 팬들을 진짜 고산병에 걸리게 하다가 어느새 최하위를 바라보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네요. 지금 김경문 감독이 부임 후에 딱 5할을 하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임하기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하나가 사실 지금 4할 오픈 정도를 하려고 감독 교체를 하고 막 FA를 영입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이제 5강을 하고 그 이상을 보겠다는 목표니까 좀 더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윈나우입니다. 어떻게든 가을 야구로 가야 되고요. 최근에 양상문 투수 코치 그리고 양승관 수수 코치 이렇게 코치진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윈나우의 일환으로 보고 하나가 지금 간절한 게 외국인 선수 교체만 봐도 바로바로 즉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 가을 야구로 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대단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경문 감독 친정 체제가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끝나면은 더 큰 폭의 이제 코칭 스텝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즌 끝나면은 이제 아무리 훈련이나 스프링 캠프도 아무래도 강도 높은 훈련이 좀 예고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상문 투수 코치를 영입한 걸 봤을 때는 김서현이나 이제 문동주나 이런 선수를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좀 기용할 수도 있고 조금 기회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저는 김서현 선수가 감독을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2군에 있던 선수를 불러서 밥 먹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저는 인상적인데요. 김명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선수는 길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과거 김경문 감독이 두산 NC 시절에도 보면 이런 젊은 가능성이 큰 유망주 자원들에게 상당히 아낌없는 투자를 했거든요. 보통 대부분 감독들이 2군의 선수 신인 선수를 보면 내리면서 0점 잡고 와 이 정도로 그치는데 김명훈 감독은 이걸 고쳐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좀 디테일하게. 이런 모습이 선수에게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김서현 선수는 가장 잘할 때가 기를 세워줬을 때 잘하는 선수인데 아마 이번에 많이 기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치진의 변화가 이번 시즌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생각하고 영입한 거죠. 안 그랬으면은 올 시즌 끝나고 코칭 스텝 변화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베테랑 코치를 이렇게 데려온 거는 기존 코치들한테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거는 자녀 기간에 무조건 가을 야구 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인 거죠. 게다가 지금 보면 김승현 이제 구단주가 야구장 자주 오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리빌딩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김경문 감독이 한 달 동안 팀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랬고요.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를 했잖아요. 향후 트레이드 시장이나 여기에서도 전력 구성에 대한 프런트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 이제 김서현 선수 얘기 나왔었는데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선발 전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지금 김경문 감독의 구상에는 선발 전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가 중간 개투에서 마무리 주현상 선수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올해는 김서현 선수를 불펜으로 두고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위를 하고 있는 키움까지도 언제 5강에 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시즌 마지막에 5위를 해서 5강에 들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SSG
라고 좀 보는데요. 김강현 선수, 최정 선수가 건재하다.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다만 SSG가 5강을 가기 위해서는 이 NC전 징크스는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된다.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인 열세가 되어 있는데요. SSG가 2021년에 KT에 2승 2무 12패를 당했거든요. 그의 SSG가 5강에 아깝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 삼아서 한 특정 구단에게 이렇게 패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탈출해야 5강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불안 요인이 있어요. SSG가 SK 때부터 오랫동안 올스타전 전까지 전반기에는 잘하다가 후반기만 들어가면은 팀이 막 꼬꾸라져요. 그동안은 SK나 SSG가 전반기 때 어느 정도 승수를 벌어놓고 후반기에 가서 까먹는 케이스인데 지금 SSG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5할 승률에서. 그러면 이게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지금 이게 원래대로 패턴대로 지금 까먹으면 지금 나락인 거죠. 지금 그러다가 9월 되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그런 패턴인데 지금 이게 불안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팀은 꼭 꼽으라 그러면 네. 전 롯데를 꼽고 싶습니다. 롯데. 네. 이게 원래 롯데는 봄대잖아요. 봄대인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 다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떠올리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봄대, SSG 괜찮아요. 나라 논란의 발언들이. 지금 볼 때는 전 2017년 조원호 감독 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4월에 못했거든요. 그때 후반기에 치고 올라가서 이제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했죠.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야자랄로 온라인에서 추앙받고 계시는 우리 김민환 PD님은 5강 마지막 5위 팀이 어느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그로 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하나가 5강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하인드 출연해서 하나가 한창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나가 반등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타선에서는 안치홍, 최은성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류현진, 문동주가 궤도에 오르면 하나는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안치홍과 류현진은 이제 자기 궤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5강 싸움을 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왔고 확실히 5강에 안착을 하려면 이제 남은 최은성과 문동주만 돌아오면 된다. 저는 분명 남은 후반기에 최은성, 문동주 선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3게임 반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번에도 이 발언이 성지글처럼 박제가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